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당신과 함께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왜 우리는 항상 늦는 기분일까? 라는 물음입니다.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수를 빠르게 하고 밥을 빠르게 먹고 옷을 입으면서도 이미 마음은 일터에 가 있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이 모두 재빠릅니다. 손목 시계를 보고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시간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마감은 계속 다가오고 전화는 울리고 메시지는 빵빵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빨리 움직이려고 합니다. 뛰려고 합니다. 날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움직일수록 더 빨리 달릴수록 왠지 모르게 뒤처진 기분이 듭니다. 마치 큰 물결에 밀려나는 사람처럼 아무리 헤쳐나가도 자꾸만 뒤로 밀려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런 기분을 자주 받으시나요? 분명 하루 종일 움직였는데, 분명 쉴 새도 없이 일했는데, 자는 순간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도 충분하지 못했다. 오늘도 뭔가 부족하다. 오늘도 뒤처졌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빨라졌지만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움직이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제자리에서 계속 발을 굴리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2500년 전 중국의 현인 노자 라오즈가 우리에게 전하는 느림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더 천천히 하라는 게으른 조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가장 깊은 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아침을 함께 따라가 봅시다. 6시 30분 알람이 울립니다. 아주머니는 눈을 뜹니다. 여전히 어둠이 깔려있는 방에서 어떻게든 몸을 일으킵니다. 관절이 뻣뻣합니다. 무릎도 쑤십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직도 이렇게 많네. 부엌에 들어서면 할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밥을 지어야 하고, 국을 끓여야 하고, 반찬도 예뻐야 하고,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손은 계속 움직입니다. 잠깐 쉴 새도 없이요. 나이가 들었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아저씨는 회사에서 일합니다. 자리에 앉은 지 10분도 안 됐는데 이미 할 일 리스트는 길어집니다. 전자메일, 전화, 보고서, 회의. 시간은 야속하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시계를 보면 벌써 오후 3시입니다. 아, 벌써? 부모님을 돌봐야 하고 아이들 학원을 챙겨야 하고 저녁 밥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 전에 다음날 준비를 합니다. 내일도 같은 일들이 반복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갑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계속 뛰고 있는데 도착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걸어도 끝나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발은 매일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뭔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것을 바쁨의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빨리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빨리 간다. 더 빨리 갈수록 피로해진다. 피로하니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더 빨리 가야 한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인생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던 삶일까요? 오래전 중국에 한 명의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자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고 무엇보다 자연을 봤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가르침은 자연에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절대 서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봄이 올 때 나무는 잎을 빨리 피우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나무잎이 피어나 있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자극을 주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피어나 있습니다. 강은 어떤가요?
강물이 급한가요? 강물이 서둘러 바다에 가려고 하나요? 아닙니다. 강물은 그저 흐릅니다. 조용히, 꾸준히,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돌을 만나면 돌을 둘러서 흐르고, 언덕을 만나면 내려와 흐르고,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피해서 흐릅니다. 결국 강물은 어디에 도달합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른 강물은 결국 큰 대양에 도달합니다. 그 거대한 여정을 혼자 해낸 것입니다. 노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룬다. 모든 것이 자연 안에서 완성된다. 이 말을 듣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연이 만약 인간이었다면 사람들이 자연에게 이렇게 물었을 거야. 자연님, 왜 그렇게 천천히 움직여요? 그러다가 뭔가 못 이루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연은 웃으면서 대답했을 겁니다. 나는 한 번도 시간이 부족한 적이 없네. 왜냐하면 나는 서두르지 않으니까. 나는 한 번도 뭔가를 놓친 적이 없네. 왜냐하면 나는 멈추지 않으니까. 이 말이 단순한 느긋함의 권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라는 가장 깊은 철학적 메시지입니다. 노자의 시대의 사람들은 이것을 무의자연 무웨즈라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의 흐름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마치 강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마치 나뭇가지가 자연스럽게 흔들리듯이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속도를 잊어버렸습니다. 대신 우리는 인위적인 속도, 기계적인 속도, 끝없는 속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준호입니다. 준호는 40대 초반의 회사원입니다. 그는 매우 야심찬 사람입니다. 그는 꼭대기에 가고 싶습니다. 부장이 되고 싶고, 이사가 되고 싶고, 결국 회장까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준호는 달립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자는 것이 일상입니다. 주말도 없습니다. 휴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일에 바칩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준호야, 좀 쉬어. 하지만 준호는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멈춰버리면 남들에게 뒤처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계속 달립니다. 아무도 그보다 빨리 달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가 자리에 없는 순간도 거의 없습니다. 휴대폰은 언제나 귀에 들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면 즉각 반응합니다. 자는 중에도 문득 일어나서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언젠가 보상받을 거야. 언젠가는 꼭대기에 닿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릅니다. 준호는 여전히 중간 관리자입니다. 위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계단이 끝나지 않는 빌딩을 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몸도 서서히 망가져갑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멈춰야 합니다. 계속하면 심장이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준호는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으니까요. 아내가 떠나 버립니다. 아이들도 아버지의 얼굴을 잘 모릅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았을 때 준호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딸의 생일날 준호는 회의 중이었습니다. 준호는 계속 달립니다. 마치 강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연어처럼 말입니다. 그는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실패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준호는 멈춰집니다. 옷을 입으려다가 가슴 통증을 느낍니다. 119를 부릅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준호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이제 그는 멈춰야 합니다. 몸이 멈춰 버렸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가 이렇게 열심히 달린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요? 그 모든 시간들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었나요? 준호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는 충분했던 순간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가족을 바라본 순간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답은 아니오입니다.
같은 회사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철입니다. 영철은 준호와 같은 시간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영철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영철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했지만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영철은 고민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와는 다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의 조건과 흐름을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철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이 없을 때는 쉽니다. 아이가 운동회를 하면 영철은 회의를 건너뜁니다. 가족이 더 중요하니까요. 동료들이 놀랐습니다. 영철, 지금 나가면 과장이 뭐라고 할걸? 영철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하지만 생애에 한 번인 내 아이의 운동회도 한 번뿐이에요. 회의는 또 있을 테니까요. 영철은 일을 빨리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을 제대로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지만 그것을 초과 달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20년이 흘렀을 때 영철의 직책을 보세요. 영철은 부장입니다. 준호도 부장입니다. 하지만 영철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철의 가족은 건강합니다. 아내는 여전히 영철 곁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영철의 건강도 좋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병도 없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영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여유가 있어? 우리는 계속 뛰는데. 영철은 말합니다. 나는 뛰지 않아요. 나는 그냥 흐르는 거예요. 강물처럼요. 강물이 빠르게 흐르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국 강물은 바다에 가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노자가 말한 무의자연입니다. 영철은 거창한 철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철은 자연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연은 단 한 번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계절을 보세요. 봄이 빨리 오고 싶다고 겨울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여름이 오고 싶다고 봄을 짧게 하지 않습니다. 가을이 와야 한다고 여름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절은 자신의 때를 충분히 누립니다. 그리고 다음 계절이 자연스럽게 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자신의 계절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젊음의 계절, 일의 계절, 양육의 계절, 추수의 계절. 각 계절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충분히 누려야 할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계절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어릴 때도 빨리 크고 싶어 합니다. 일할 때도 빨리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자식도 빨리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도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계절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둘째, 자연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흙은 수백 년을 기다리지만 그 안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무는 몇십 년을 살지만 그 안에서는 계속 뭔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물은 차갑고 뜨거워지기를 반복하지만 그 안에서는 계속 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일이 없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멈춰 있을 때도 당신 안에서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안정되고 힘이 모여집니다. 그것이 다음 행동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연은 늘 일정한 리듬으로 흘러갑니다. 리듬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음악에서 리듬은 무엇입니까? 리듬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박자입니다. 리듬이 있으면 음악은 아름답습니다. 리듬이 없으면 음악은 소음입니다. 자연의 리듬은 무엇입니까? 밤과 낮, 계절의 변화, 파도의 움직임, 달의 변화, 모든 것이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리듬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맞는 리듬입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리듬을 가져야 합니다. 모두가 같은 속도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리듬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노자의 말을 다시 들어봅시다. 도다오가 크다. 하늘도 크다. 땅도 크다.
인간도 크다. 이 세상에는 네 가지 큰 것이 있다. 인간은 그 속에서 큰 것을 따라가야 한다. 이 말은 인간이 큰 것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큰 것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작은 강물도 큰 강의 일부이고 작은 나무잎도 큰 나무의 일부입니다. 그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다시 준호의 병실로 돌아와 봅시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최소한 한 달은 직장에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요. 처음엔 답답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일이 밀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준호는 처음으로 아침을 천천히 봅니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봅니다. 그것이 어떻게 창문의 먼지를 황금색으로 물들이는지를 봅니다. 이전에는 절대 본 적이 없는 장면입니다. 아내가 방문합니다. 이전엔 항상 바빠서 아내와 얘기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준호는 들을 시간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힘들었을 거야. 아내가 말합니다. 준호는 처음 아내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에 얼마나 많은 피로와 외로움이 담겨 있는지를 말입니다. 아이들이 옵니다. 딸이 있습니다. 준호는 딸의 얼굴을 처음 제대로 봅니다. 딸은 이미 사춘기 소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느 사이에 딸이 이렇게 컸는지를 생각합니다. 아들도 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학교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준호는 들었던 척했지만 들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듣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을 듣고 희망을 듣고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마음을 듣습니다. 준호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모든 것을 놓쳤구나. 그것은 슬픔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심장은 다시 회복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준호는 처음으로 거기에 순응하기로 합니다. 직장에 복귀한 준호는 46살의 나이에 처음 깨닫습니다. 자신의 속도가 느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에게 맞는 속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회의를 줄입니다. 불필요한 회의에 나가지 않기로 합니다. 휴가를 씁니다. 남은 휴가를 다 사용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회장이 뭐라고 할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준호는 주말에 아들과 산에 갑니다. 딸과 영화를 봅니다. 아내와 손을 잡고 산책합니다. 동료들이 놀랍니다. 준호, 너는 왜 그렇게 여유가 있어? 우리는 계속 바쁜데. 준호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 나도 몰랐어요. 여유라는 게 뭔지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알 것 같아요. 여유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인 것 같아요. 이제 준호는 제자리에서 계속 발을 굴리지 않습니다. 대신 강물처럼 흐릅니다. 그는 여전히 일을 하지만 일이 자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열심히 하지만 그것을 집착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준호는 이제 뒤처진 기분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느리지만 확실히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치 강물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속도를 되찾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속도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정말 이렇게 빠르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은 다른 속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다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맞는 리듬입니다. 당신의 속도를 인정하세요. 그것이 남들과 다르더라도 괜찮습니다. 남들의 속도를 따라가면서 자신을 잃지 마세요. 둘째, 의미 없는 일들을 버리세요. 우리의 일상은 많은 의미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피해야 할 전화, 대답할 필요 없는 메시지, 참석할 필요 없는 회의, 해야 할 것 같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책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 당신의 건강, 당신의 영혼, 이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하지만 멈춤 없이는 계속할 수 없습니다. 꽃도 피기 전에 겨울의 휴식을 거칩니다. 농부도 추수 후 땅을 쉬게 합니다. 당신도 쉬어야 합니다.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하루, 한 해에 한 번의 휴가. 이것들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회복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넷째, 현재를 느껴보세요. 우리는 항상 미래를 생각합니다. 내일, 다음 주, 내년, 10년 후.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미래만 보다가는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눈에 들어오는 풍경, 당신의 귀에 들리는 소리, 당신의 손이 만지는 것들,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 밥을 먹을 때 당신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느껴보세요. 밤에 누워 있을 때 당신이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보세요. 이렇게 현재를 느끼기 시작하면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당신이 요즘 자연을 본 지 오래됐다면 오늘 밖으로 나가 보세요. 공원에 가세요. 산에 가세요. 바다에 가세요. 강가에 가세요. 거기서 나무를 보세요. 나무는 여기 있습니다. 이미 여기 있습니다. 나무는 어디로 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나무는 그냥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무의 뿌리를 생각해 보세요. 뿌리는 땅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설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일들, 아무도 모르는 당신의 노력들, 그것들이 당신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가지를 보세요. 가지들은 모두 다른 방향으로 뻗어 있습니다. 가지는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햇빛이 있는 방향으로 바람이 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뻗어 나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강물을 보세요.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것이 강물의 원리입니다. 강물은 위로 올라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로 흐르면서 강물은 모든 것을 이룹니다. 돌을 갈고 계곡을 만들고 결국 큰 대양을 이룹니다. 당신도 당신의 방향으로 흐르면 됩니다. 남들의 방향이 아니라 당신의 방향으로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뒤처진 기분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지쳐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이 더 빨리 가지 않으면 뒤처지고 당신이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그 목소리는 거짓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가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천천히일지도 모르지만 확실히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치 강물처럼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멈춰 보세요. 그리고 당신을 돌아보세요. 당신은 부모를 대했습니까? 그것은 큽니다. 당신은 자식을 길렀습니까? 그것은 큽니다. 당신은 약속을 지켰습니까? 그것은 큽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도왔습니까? 그것은 큽니다. 당신은 밤을 견뎠습니까? 그것은 큽니다. 당신은 아침을 맞이했습니까? 그것은 큽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것들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이것들이 소중합니다. 당신이 놓친 것들이 있나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놓칩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에 눈을 돌려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당신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당신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노자는 2500년 전에 말했습니다.
도를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충분하다. 충분함으로 인해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을 당신에게 전해줍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히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도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의 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당신의 여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땀을 흘리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당신의 가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겨울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 모두가 당신의 인생입니다. 어떤 계절도 낭비하지 마세요. 각 계절을 소중히 여기세요. 겨울은 춥고 어둡고 고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 없이는 봄이 없습니다. 휴식 없이는 일이 없습니다. 힘이 모여지지 않으면 다음 계절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지금 겨울을 지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도 당신의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봄은 옵니다. 자연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당신은 멈춰 보세요. 한적한 곳에 앉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숨을 느껴보세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것이 당신의 리듬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리듬입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리듬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나오는 리듬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떠날 것입니다. 할 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걱정이 떠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마치 구름이 지나가듯이 그냥 지나가도록 두세요.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충분합니다. 이 순간의 고요함이 당신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 순간의 고요함이 당신을 다시 정렬시킬 것입니다. 이 순간의 고요함이 당신에게 당신의 리듬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을 보세요. 당신의 친구를 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반드시 많은 말을 해야 합니까? 반드시 많은 일을 함께 해야 합니까? 아니요. 때로는 그냥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할아버지와 손주가 손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말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있는 모든 것이 전달됩니다. 할아버지의 손의 따뜻함, 손주의 신뢰, 그리고 사랑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밤에 산책을 합니다. 대화는 깊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란히 걷는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친구와 함께 차를 마십니다. 생각을 많이 나누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우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자연입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까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시계를 보지 마세요. 휴대폰을 꺼내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그 순간을 느껴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자연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나무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넘어진 나무 위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랍니다. 강물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물은 다시 흐릅니다. 겨울이 혹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봄은 반드시 옵니다. 당신의 실패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멈춘 것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어떤 일에 실패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어떤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어떤 계획이 무너진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당신은 강하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때때로 멈춰 보일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원 위를 맴도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앞으로 가고 있어요. 자연이 그러하듯이 당신도 결국 이루게 될 겁니다. 당신의 목표가 무엇이든
당신의 꿈이 무엇이든,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든 그 길은 반드시 이어져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그 길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개가 끼어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 안개는 걷혀질 것입니다. 아침이 오면 안개는 걷혀집니다. 당신이 계속 나아가면 안개는 걷혀집니다. 당신은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리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자가 말한 무의자연입니다. 이 말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빨라질 필요도 없고, 더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더 많이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충분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비록 당신이 그것을 모를지도 모르지만 당신의 인생은 계속 흐르고 있고 그 흐름은 반드시 어딘가에 닿을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에 도달하듯이 말입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안아주세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당신은 또 일어납니다. 또 나아갑니다. 느리지만 확실히 나아갑니다. 이것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길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도다입니다. 자연처럼 당신도 결국 이루게 될 겁니다.